여러분들은 마블, DC, 트랜스포머 등의 코믹스나 각종 SF 판타지 소설, 영화 등에 등장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저 황당한 만화적 설정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건 종교에서나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계, 그것도 현대 물리학의 우주론에도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는 이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메가 포인트 이론입니다. 왜 이 이론은 종교나 서브컬처에서 다뤄지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우주론에서 이야기할까요? 과연 이 이론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또한 현대 물리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젠어드입니다. 오늘도 투디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과학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예. 일단 이 말은 원래 그 신학자가 처음 언급한 용어라고 하던데요. 예.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네? 그 프랑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꺼낸 개념으로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알파 오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성령체로 그 융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제 명칭을 했고요. 그 한마디로 말해 이거는 그냥 신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구별 없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건데 왜 이게 우주론의 끝판왕이 됐나요? 이게 그 프랭크 티플러라는 그 툴레인 대학교의 그 물리학 수학과 교수가 있어요. 네네. 이분이 그 존 베로우와 그 공저한 그 불멸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불멸의 물리학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개진을 해요. 존 베로우 그분은 그 지난해 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론이 왜 화제였냐면은 이제 우주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면은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지는 즉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그 다중우주에 존재하다가 그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해서 그 함께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 다중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한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천국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최근에는 그 우주의 그 전능한 슈퍼컴퓨터에서 부활한 존재들은 모두 그 각각 다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우주의 슈퍼컴퓨터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1956년 단편소설 그 최후의 질문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데. 예, 뭐 단편적인 내용만 보면은 유사한 점은 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앞서 얘기했던 그 다중 우주에서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네네. 그 2016년 그 피터 왓슨의 저서 그 컨버전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네. 거기 보면은 뭐 옥스포드 의대학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라고 그나마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좀 옹호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그 나름 이 황당한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이제 오메가 포인트는 본질적으로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 특이점이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진짜 그 완전히 우주 컴퓨터가 구현하는 천국인데요. 그렇죠. 제가 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작품들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 일반적인 SF 만화나 그 영화 소설 등에 나오는 그 전지전능한 존재들조차 우습게 만들 아주 황당하고 미친 소리 아닙니까? 뭐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나름 그 티플러 자신이 그 계산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냥 아무나 뭐 이런 내용 주장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런 내용을 뭐 근거도 없이 주장해서 뭐 책을 쓰거나 하면은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런 그 허무맹랑한 듯한 내용이 계산에 의한 이론이란 말입니까? 뭐 본인 표현대로라면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의 시선도 좀 따가운데요. 그 스캡틱이라는 그 제목답게 이제 그 회의주의를 다루는 잡지의 그 편집장이기도 한 그 마이클 셔머 등에게도 이제 뭐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요.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뭐 한 기자는 이제 그 프랭크 티플러에게 그 젊었을 때 그 LSD 같은 그 LSD요? 약에 손댄 적 없냐고 이제 물어봤을 정도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뭐 티플러 본인은 이제 뭐 자신은 이제 술도 입에 한번 대지 않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위에서도 언급한 그 존 베로우와 우주론의 근본 원리라는 그 또 책을 썼는데, 우주론의 근본 원리요? 예, 이게 불멸의 물리학보다 먼저 나온 책이에요. 예. 이 책에서 우주를 그 하나의 그 거대한 그 정보 처리 장치로 이제 변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고찰을 했어요. 네네. 그 뭐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처리, 즉 그 무한한 지능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이제 된다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우주가 하나의 컴퓨터가 된다는 건지. 그 과정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럼 이 무한한 지능의 존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까?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돼요. 네. 처음에는 이 존재가 과연 무슨 상상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인류가 어떻게 저런 그 무한한 지능의 존재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래의 모든 인류는 그 신의 정신 속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 그 볼프하르트 그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그 글을 접하고는 바로 이거다. 유레카라고 외치고는 이 막강한 존재의 힘은 신처럼 모든 생명을 부활시킬 것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단지 그냥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향상된 존재로 소생시킬 것이라는 게 주장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 과학 맞습니까? 무슨 그 종교 얘기를 들리는데요. 아, 예. 그 모든 것을 그 초월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의 존재라는 점에서는 그 사실 종교의 내용과도 이제 크게 다를 게 없긴 해요. 네네.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그 이러한 우주가 그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부활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이 이론의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 이론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요. 네. 생명이란 것의 정의는 뭐 정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래서 뭐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전편에서 언급하셨던 그 다이슨 스피어의 창시자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분도 들어가셨는데, 네. 그 이 프리먼 다이슨은 그 생명을 정의하기를 그 생명이란 이제 바로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정보는 뭐 컴퓨터 데이터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정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세포부터 저 우주까지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열 에너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건데요. 아, 처음부터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다 유기체 취급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분은?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 꼭 이제 피와 살로 만들어진 그런 유기체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가 되었건 이제 그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럼 뭐 전기적 변화로 인한 그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열 에너지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열 에너지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반대로 뭐 열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가 뭐 팽창해서 뭐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그 절대 온도, 즉 뭐 영하 273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뭐 전 우주의 그 분자 운동이 멈추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서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0이 되며 그 우주적 종말을 맞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컴퓨터 아니 뭐 우리 뇌도 똑같이 어떤 정보의 변화는 그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해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예로 들면 그 전압의 차이로 인해서 0과 1의 값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반응을 다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신호가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열, 즉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먼 다이슨은 생명의 정의를 이런 정보 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보 처리에 의한 것. 예. 그 듣다 보니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아, 예. 그럼 그 프리먼 다이슨이 주장한 그 다이슨 스피어는 어떤 겁니까? 아, 그 다이슨 스피어는 그 이제 원래 본인은 그 에너지 흡수 껍질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개념이고, 이 다이슨 스피어라는 이름은 그 주위 사람한테 붙여준 이름인데요.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태양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태양계를 감싸는 거대한 그 구 형태의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닫힌 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만큼의 정보 처리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 태양의 에너지만큼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구체의 구조물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아, 뭐 지금 같으면 당연히 큰 거 못 보지만 아주 먼 미래에 그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 그 언젠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뭐 물질을 뭐 개발해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주 문명의 단계 설정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우주 문명의 그 척도는 그 조만간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저게 오메가 포인트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티플러는 이 이론을 그 한 발짝 한참 더 나가요. 그러니까 태양계만한 닫힌 계를 만들기 위해 구형의 구조물로 감싸는 게 다이슨 스피어라면, 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 전체를 그냥 닫힌 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우주 전체를 구형으로 감쌉니까? 아, 그러기엔 또 우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포인트로는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했듯이 다시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될 거라고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거는 그 빅크런치 아닙니까? 그 지금 우주는 확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여러 이론들이 나오던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중에는 그 뭐 빅뱅으로 인해 그 팽창하던 우주가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뒤로는 이제 우주가 다시 축소해서 하나의 점으로 다시 뭉친다고 보는 시각들이 뭐 있었거든요. 네. 이게 빅크런치 가설입니다.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천체 물리학자 마틴 리스가 이 가설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지요. 그 마틴 닉스 박사요.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도 아주 호의적인 분이었는데. 예, 이분 그런데 많이 좀 빠져 계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즉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가 닫힌 상태로 다시 수축한다는 이 빅크런치 가설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수축될수록 다시 열 에너지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발산되므로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열이 다시 모이면 뜨거워져서 우리 다 전부 불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까 정보 처리의 양이 증가하면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년에 걸쳐 처리할 정보 처리의 양이 1초 안에 이루어지면 그 1초는 100년과도 같은 만큼의 세월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즉 시간은 정보 처리의 양으로 계량할 수 있고 결국 정보 처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무한에 가깝게 많아지면 시간도 무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야 우주가 축소한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반대로 계속 팽창해 갈 거라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제 우주는 다시 수축할 것이다. 아니다. 팽창해 가다가 그냥 멈춰버릴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관측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1998년에 이제 발견된 게 우주는 이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 곳일수록 가까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암흑 에너지 등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암흑 에너지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것은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우주를 팽창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다크 에너지, 즉 미지의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미지의 에너지에 이름을 붙인 게 암흑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고 관측이 되어버리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큰 타격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이론은 기반이 무너지니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어떠한 가설들이 반박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론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어요. 프레드 호일경의 정상 상태 우주론이나 닐 트록의 진동 우주 가설 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우주론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론은 이제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프롬크티플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관측 결과로는 우주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수축하지 않고 끝없는 팽창을 하다가 이제 얼어붙을 거라는 건데 이에 대한 프랭크 티플러의 대답은 간단해요. 먼 미래에는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아니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밝혀진 게 거의 없어서 예. 미지의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하는지 이게 사실입니까? 예. 일단 티플러의 주장은 네. 암흑 에너지는 우주 태초와 초기에는 이게 무시해도 될 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은 이 지금처럼 가속 팽창이 이루어진 지는 비교적 얼마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암흑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암흑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없어진다고 해도 안 될 건 뭔데. 이렇게 주장해도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예. 진짜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오메가 포인트를 신과 동일시한다는 시각을 견지를 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은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체의 목표가 신을 창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창조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아직 창조되지 않은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예. 창조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과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주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거는 우리의 관점일 뿐이고 우주가 사물을 그렇게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명언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최종 끝판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의 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시간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현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